마음의 칭찬하고 의식의 칭찬이요. 의식하고 마음은 전혀 틀려요. 의식은 의식이잖아요. 그 잠자며 사라지는 걸 의식이라고 하고 마음은 잠자는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나한테 있는 거, 있는 거,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수준으로 간단하게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의식 분리, 에라 따라 움직이 이건 이 의식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면 사라지는 의식, 음, 그 의식으로. 원래는 이제 마음으로 저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의식층으로 내려가서 마음층으로 넘어가야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이 마음층으로 넘어가는 것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처음에 그 전령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이게 예, 여기 전령이 있는데 예, 전령이 의식층에서 마음층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기 중에 이제 그 임동맥 돌리면 임동맥만 돌아요. 예, 기경팔맥 돌리면 기경팔맥만 돌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보다 보면 이게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기운이 있어. 음, 도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예, 자꾸 옆으로 엄한대로 가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경로를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운이 마음이에요. 여기부터 마음이에요. 의식을 음, 통제되지 않아요. 음, 의식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체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부터 그건 마음으로 통제해야 돼요. 아, 그게 첫 시발점이에요. 그걸 느끼는. 그래서 기로 기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마음으로 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넘어가면 그 이제 기라고 할 수가 없는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게 한데 딱히 이름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못 가본 건지 가보고서 못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없잖아요. 있을 텐데. 있어야 돼. 아무튼 그 음, 마음으로 통제해야 되는 기가 있어요. 음, 약간의 오차가 시간차 시차가 있거든요. 음, 의식으로 이쪽으로 가라가면 당연히 그저까지 갔거든요. 음, 근데 이게 버텨요. 말을 음, 잘 안 들어요. 의식의 말을 안 듣는 기가 있어요. 잘 안 듣는 기가.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기 것을 이걸 느끼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어디 가고 있고 나가 있는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마음 들고 나는 것도 의식뿐만이 아니라 이 바람 소리가 지금 비행기 소리가 아니고요. 바람 소리에 저기 예, 장풍 소리에 날아가 버리셨는데, 날라가셨네. 네, 예, 안녕. 바람 소리에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으로 넘어가요. 네, 네, 일치계고 이런 거 그냥 읽으면 네, 그냥 있어요. 일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번뇌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다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대문은 대문은 이런 걸 안 써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열심히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써놓는다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구비시키려고 한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음, 이게 도술인 거죠, 선생님? 네. 예, 고동 도술. 명상은 수법이면서 요거 잘해봐야 되는데 그래야 그 네, 예, 신들한테 종소가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천연계 나가면 암흑천재에서 시작한다는 건 그래서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예, 내 세상이거든요. 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깔아놓은 배경이 있고 내가 설정해놓은 그 건물이 있고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라서 처음에 시작은 암흑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흑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암흑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음, 고온수도 있고 준주도 있고 이거는 설명해야 되나? 이거 그냥 이런 건데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하나 있어. 예, 이거는 네, 각자 해보시는 걸로. 혹시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해보신 분 중에서.
해보긴 했는데 궁금한 거는 아직. 어, 그러게. 검랑님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해보시면서 저는 예, 무지하게 많이 원래 이런 거에 그러니까 관심 가서 많이 해봤 예, 는데 이거는 상상력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다들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안 해보시지 않나요?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왠지 또 껄끄럽다. 뭐 여러 가지 관념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보고 안 되네라고 해서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음. 일단 뭐 해보시는 걸로 예. 해보시는 분, 예. 근데 근데 모주가 예, 모주를 왜 하게 됐냐면 이 제가 처음에 99년 아마 그때 할 때 보면 그 너무너무도 그 별별 것이 다 이게 우리 집으로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그거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원래는 의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의식으로 상대를 오게 가게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의식으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걸 그게 더 편했어요. 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매개라고 해야 되나? 매개가 있으면 훨씬 쉽잖아요. 예, 가라고 저 사람을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릴 때 의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하면 훨 편해요. 예,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한 건데 손으로 하게 된 거는 그 마군 하다가 알아냈어요. 마군 처음에 할 때는 무술련만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기도 모으고 기도 이렇게 모으면 강화되잖아요. 이렇게 미어서설 하도 읽어가지고 미어서설식으로 사고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기를 모으면 모을수록 기가 강해지고 많이 모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단이 이루어지고 바른 몸이 생기면서부터 그게 안 된다는 거나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금단이 되면 금단은 많이 모아지지 않아요. 네, 아니면 양이 의미가 없어요. 양으로 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백날 모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음, 양으로 되지 않아요. 이걸 그때 알게 됐죠. 양으로서 승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중요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손끝에 아무리 기를 모아봐야 똑같아요. 한 시간을 모은다고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모은 거하고 그 차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묘한 건데 이게.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만약에 공력을 모으가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손으로만 내보냈다가 들렸다가 그런 식으로 했죠. 기운을 이렇게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이런 연습이 원래 있거든요. 기를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때부터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기운을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옮기고 하고 이런 식의 의미가 없다고요. 사등에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걸 몰랐죠. 이제 그때서야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부터 이제 몸 바깥에서 장풍을 날리거나 기를 내보낼 때 그전에는 기를 모아서 저쪽에다 보낸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하면 돼. 이것도 묘한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양적으로 설명하면 아니면 그 질과 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왜 양을 모았는데 양이 되지 않냐고요.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아무리 시간적으로 모으고 양으로 모으고 이렇게 모아도 늘어나질 않아요. 양이 되질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쪽 세계 천왕에 나가서도 그게 있어요. 이걸 아무리 모은다고 해서 그게 만약 내가 뭔가 뭐 검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검에 이제 그 집중을 오래 하면 좀 더 예리한 검이 될 거냐 안 된다고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게 훨씬 좋다고요. 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을 해야 한 번에 하는 것이 백날 하는 것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이것도 네. 그쪽 천공계는 이쪽 세계처럼 오래 하면 오래 정성을 들이면 다 된다. 공부도 오래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거 그쪽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그쪽 공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모듈을 쓰게 되는 건 나중에 해보면 재밌어요. 편리해요. 손 가지고 한다는 게. 음, 악모주는 좀 큰 거죠. 큰 손일 뿐인 거고 그냥 그거 예. 차이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요. 하도 많아서 한꺼번에 손을 여러 개도 써야 되고 큰 것도 써야 되고 작은 것도 써야 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너무너무 그때는 그 별별 것과 다 저기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쪽 쓰기는 원래 그쪽에도 뭔가 오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와가지고 배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운 사람들은 나가봐야 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경험한 게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배움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게 직접 선생님께서 예, 해보시면서 이름도 이렇게 지으신 거죠? 네. 예. 고은수는 어쩐지 저희 카페지기님이 생각납니다. 노림수가 아까 저기 해선님이 질문을 그 뒤에 올리셨는데 잠깐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마음요? 마음, 그거요. 그, 이번에 모임 때도 약간 얘기한 것 같기도 하는데, 이 마음은, 의식은, 방금 얘기한 대로 의식은 그때그때 움직이잖아요. 의식의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 의식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우주가 사실, 100억 년이 필요했다고. 그럼 대단히 힘든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뭔가, 이 의식이라는 걸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게 대단히 힘든 거예요, 이게. 엄청 빠르잖아요. 판단이 빠르고, 이것저것 금방 이래. 근데 이 마음은 의식보다 먼저 일어난 고태적인 거라고 해서 옛날 거라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약간의 더디 움직여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그 감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오랜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경험이 필요하고 기억이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책을 읽을 때 책을 싫어하게 되거나 책 읽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는 읽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공부해봤잖아요. 과거에 공부했을 때 책을 읽을 때 그다지 긍정적인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공부해서 잘 된 것도 없고, 그 공부해서 내가 칭찬받은 것도 없고, 공부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진 게 그다지 내 성격에 맞지도 않고, 이런 공부해서 벌어진 그 일들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았던 그 과거에 쌓아온 이력에 의해서 지금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과거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도록 쌓아온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 식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의식은 과거가 없어요. 책을 볼 때 이 책은 의식은 책 읽기 싫어 안 싫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감정이 가르쳐 준 거예요. 감정으로 올라와서 책을 읽어야겠다 말아야겠다가 이렇게 하거나 그 책이 좋다 나쁘다 한 거지, 의식은 그런 식의 미리 정해져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은 없어요. 선입견 고정관념은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적된 거라고. 의식은 그 누적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거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해서 이 순간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건 존재하기거나 사건적으로 사는 거고, 선종에서 말하는 무주에 해당하는 지금 이 순간만 한다니까요. 분별을 하지 않죠. 왜 분별하지 않냐면 의식은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왜 못하냐면 분별을 하려면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치 판단하려면 가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치 기준이 있으려면 이미 가치 기준이 나한테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가치 판단은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살아온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가 저걸 좋아하고 저걸 싫어하고. 그 의식이 어떻게 알아요? 의식은 판단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의식이 지가 살아간 적이 없는 것이 돼요. 지가 사는 게 아니라 뭔가에 빌붙어서만 계속 대신 살아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의식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의식이 판단하도록 감정이, 마음이 아니면 내 과거가 밀어내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의식은 알았다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몸에 누적된 어떤 기억, 이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작용력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걸 마음이라고 해야 아, 되겠죠. 그걸 마음이라고. 네. 그래서 의식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감정으로 올라오지 않는 마음도 있는 거죠. 오랜 세월, 전생도 마음이에요. 네. 그것도 누적이잖아요. 예, 예. 역사잖아요. 근데 이건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알 수가 없잖아요. 감정으로도 안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 유래를 찾는 건 힘들어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개는 몰라요. 예, 예. 거의 대개는 그 1년 전에 생긴 감정인데 아니면 10년 전에 생긴 감정인데 지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감정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전생까지 안 가도 돼요. 1년 전에 형성된 감정인데 이걸 몰라요. 예. 이걸 알아낸 사람이 프로이드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위대한 건 거기서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위대한 건 그거예요. 몇 년 전에 형성된 기억인데 네. 이것이 지금의 히스테리로 오고 있다고요. 예, 예. 이걸 알아냈잖아요. 예. 이거 유래를 알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최초로 이거 힌트를 준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감정의 유래는 몇 년 전에 있다고. 아니면 저 어렸을 때 있다고. 예, 예. 그 얘기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일반인들이 내가 뭔가 감정이 일어나고 의식이 일어나는데 이 유래가 몇 년 전, 몇십 년 전 내 어린 시절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건 일반인은 못해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나 겨우 조금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전생 그렇게 알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일어난 것도 모르는데 전생을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네가 프로이드가 위대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알아낸 거 가지고 지금 현상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생을 해석하거나 전생을 본다는 거나 말을 하냐고요. 너 평생 꿈꿔봤지만 꿈 해석해 봤어? 꿈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이걸 아냐고요. 인간이 수천 년을 해왔는데 꿈 해석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한 번쯤 한 인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네. 역사가 5천 년이라 하더라도 5천 년의 살아온 인류 역사에서 그건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만큼 사람은 무식한 거예요. 평생 꿈꾸지만 꿈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애매한 거라고요, 이게. 근데 어떻게 자기 전생이나 이 마음의 유래를 알 수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하나 알아낸다는 거, 뭔가 이해한다는 거. 아까 말하는데 저쪽 쓰기 볼 때도 이게 내 성격이다. 이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너한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성격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해주기가 그렇게 힘든 건 지금 이런 것도 섞여 있어서 네. 그래요. 네. 프로이드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인류가 쌓아온 누적된 기억이 있어서 프로이드에 와서 된 거 아닐까요, 선생님? 네, 그 서양인들의 똑똑한 거겠죠.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 과거가 있어서 네. 프로이드 안 된 거겠죠. 또 이제 인간으로 보면 과거가 있어서 그런 마음이 하나 나타난 거겠죠. 네. 네. 그 인류가 원했던 거겠죠. 인류가 오랜 세월 꿈을 해석하고 싶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그 욕구가 그리고 그 소원이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회사님이 계속 질문을 올리시네요. 저분을 패널로 참가를 했었어야 되겠어요. 네,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에 가깝다고 하는 것도 양심도 만든 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이루어진 거라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
좀 더 분량이 많이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걸 행동하거나 의식적으로 떠올리거나 생각할 때 그게 아니다고 하거나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그 찔리거나 이런 것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게 양심이거나 무의식이거나 나의 좀 더 마음의 긍정적인 부분일 거라고 전제한다는 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되어 형성된 그 마음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그런 부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거의 대부분은 살아오면서 형성된 거라서 본래적인 마음은 없어요. 본래적인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건, 그것 때문에 수련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수련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본래적인 마음을 드러나게 해서 그동안 그 본래적인 마음이 작용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작용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 본래적인 마음. 그러니까 양심 없어요. 인간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음 얘기하면 많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그 몸에 누적된 기억을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언뜻 아까 이제 들었던 생각은 우리한테 오랜 이렇게 관념 체계나 이데올로기 이런 것도 선생님 그 오래된 하나의 형성된 기억, 뭐 강제적이든 어쨌든. 근데 이건 좀 그게 마음하고 감정으로 올라오죠. 아, 이데올로기가 감정으로 올라와요. 예, 이데올로기가 감정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국가보안법도 이데올로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많은 부분에 화가 나와 있고 뭔가 부분이 그런데 감정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유는 몰라요, 그들도. 이게 왜 이래 되는지 모르는데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그런 식의 것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지금은 이게 당연히 도덕으로 올라와요. 예, 너무 심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이 도덕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올라온다니까요. 네, 네, 그 이데올로기가 감정이고 마음이요. 이게 양심이 된다니까, 양심이. 양심이나 양심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거의 대부분 양심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하는 것은 대개가 사람들을 통제할 때 쓰는 거예요. 훈계할 때 써요. 네, 훈계하는데 훈계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제 겨우 나타나는 거예요. 훈계하지 말라고요. 훈계하면 안 돼요. 절대 훈계하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알아내게 해야 되는 건지 먼저 미리 주어지게 해버리면 이건 나중에 그것이 교란이 일어나면 혼란스러워요. 대학을 배웠다면서요. 대학은 정물 취지잖아요. 예, 자기가 알아내야죠. 예, 자기가 알아낼 수 있는 걸 하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소학이나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